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니, 한국이 정말 이렇게나 부자 나라였다고요? 한국으로 단체 휴가 온 미국 육군 특수부대팀 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매버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해외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임무 수행을 위해 잦은 파견을 다녀오기도 했고 각종 연합훈련과 대회 등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족보다도 자주 보는 부대원들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동료들과 함께 평생 동안 미국을 지키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부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저와 제 동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일단 저희 부대원들은 중동 파견에 대한 휴가를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저희의 주된 여행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마침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으로 간 김에 44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도 볼 겸 들렸다 오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일본 이틀 차 만에 곧바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일본인들은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겪은 일본인들은 미국인들 이상으로 개인주의가 심하고 이기적이더라고요. 본격적인 일본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지하철표를 예매할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발권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두리번대고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저희를 그저 투명인간 취급하며 도움은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본인 남성이 저희 앞으로 오더니 발권기를 이리저리 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남성이 당연히 저희를 도와주는 줄 알고 고마움을 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자신의 표만 쏙 뽑더니 저희가 방해가 된다는 듯 흘겨보고 가버리더군요. 아마 그 남성은 저희가 오랫동안 기계를 붙잡고 있어서 화가 난 모양이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에 뒤를 돌아본 저희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뒤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인들이 저희를 민폐라는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모습에 기괴함을 느끼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먼저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될 텐데 그저 몇 분 동안 말도 없이 뒤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니 이건 저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어찌어찌 표를 발권해서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일본인들보다 덩치가 1.5배는 큰 저희에겐 일본 지하철의 자리가 다소 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리를 조금 많이 차지하자 일본인들은 전과 같이 말없이 노려보며 저희를 벌레 보듯 보더라고요. 저희는 이러한 기괴한 일본인들의 행동에 학을 뗐지만 그래도 여행이니만큼 최대한 즐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게들은 어딜 가더라도 카드 결제가 안 됐고 무조건 종업원을 통해 주문하거나 예약해야 했지만 막상 영어가 통하지도 않았는데요. 저희는 일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엄청난 불편을 느꼈고 결국 참다 못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나라는 도저히 저희와 맞지 않는 나라 같았거든요. OCHA. 솔직히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부대원들 중에 동아시아 국가를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본과의 차이라면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잭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와 함께 다닌다면 일본에서의 경험처럼 최악의 상황만은 면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입국 과정부터가 일본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날로그화되어 있어서 볼펜을 사용하며 모든 작업을 수기로 처리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공항은 모든 절차가 체계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한국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순식간에 입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각 수속 과정마다 담당자가 모두 달라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순식간에 줄이 사라져버려서 곧바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이러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무사히 수속을 마치고 주한미군 잭과 만났는데요.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직접 느껴보라며 자신의 차량도 가져오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는 그의 황당한 행동에 다소 당황했으나 이내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 내에 위치한 지하철역에도 발권기가 존재했지만 잭이 저희를 도와주기도 전에 곧바로 한국인들이 달려와 먼저 저희에게 도움을 베풀어줬거든요. 그들은 저희를 위해 순식간에 표를 발권해줬고 감사를 표하는 저희를 마치 그럼 잘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게, 당연한 일에 감사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눈동자로 응시하더니 쿨하게 떠나버리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저희가 아무리 좌석을 많이 차지해도 눈치를 주기는커녕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만큼이나 키와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많아서 민폐랄 것도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한국의 한 백화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세바스찬이 자신의 아내가 한국 화장품에 미쳐 있다면서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화장품을 좀 사놔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백화점 입구에는 경호원이나 가드가 일절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백화점 내에서 무장기한이 총기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발물을 설치해두는 경우가 잦고, 그래서 거동 수상자는 일단 백화점 내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고 따위는 일절 없다는 듯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국가들 등 저희가 가본 모든 나라들에서 백화점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치안이 좋으면 이렇게 경비원을 전혀 두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희는 일동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유창한 영어를 구하는 한국인 직원 덕분에 무사히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희가 좌석에 앉았음에도 직원은 저희에게 서빙을 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고, 설마 한국도 외국인을 차별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당혹감이 들었는데요. 주한미군 잭은 그러한 상황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신 저희의 반응을 관찰하며 킥킥대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당혹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저희는 이 불친절한 식당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때 잭이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의 친구들, 여기 디지털 직원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잖아. 알고 보니 한국의 식당에서는 주문을 전부 태블릿 PC가 대신 받아주는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비싸 보이는 태블릿 PC를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들의 차원이 다른 시민의식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선별된 인원을 백화점에 입장시켜도 멀쩡히 진열되어 있는 물건도 전부 훔쳐갈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얼마나 도난 및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는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들도 전부 문을 닫고 온라인 판매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이죠.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태블릿 PC는 영어를 포함한 닭의 국어로 번역된 메뉴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티슈나 물, 그리고 기본적인 상비약까지 무료로 주문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수 있단 말인지 저는 일본과는 수준 자체가 달랐던 한국의 디지털화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과 어떻게든 사투를 벌이며 주문을 해야 했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안 돼서 무거운 동전을 사용하며 음식값을 결제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영수증이랍시고 내민 건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기괴한 형태의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태블릿 PC 하나로 음식 주문은 물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어를 하나도 모름에도 친절한 설명을 듣고 무사히 한식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던 그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화장실에 간 와이어트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는 일본에서부터 화장실 문제로 꽤나 고통받아왔기에 저는 그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잭과 함께 그를 찾으러 백화점 화장실로 향했죠. 하지만 화장실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한 저는 그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옆 한 변기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는 변기에 앉아서 의식을 잃고 기절해 있었거든요. 대변을 보다가 기절하다니 이건 꽤나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땐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의 바지를 올려주었고 그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그때 잭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더니 심한 악취를 풍기는 와이어트를 업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백화점을 빠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백화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고 그에게 출구는 그쪽이 아니라고 외쳤는데요. 그러나 그는 한국의 백화점 안에는 병원이 있다는 다소 터무니없는 말을 건넬 뿐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가 안 본 사이에 미쳐버렸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가려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백화점 안에 병원이 존재하다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황당한 감정도 잠시 그를 따라간 곳에는 정말로 병원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건 구급차를 부르면 한 달 월급만큼의 금액이 청구되기에 죽을 만큼 아파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고 참아야 하는 미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의료 인프라였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대기만 수시간 해야 하는 미국 병원과는 달리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던 와이어트는 곧바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와이어트는 혈관 미주신경 실신으로 기절을 한 거였는데 대변을 보면서 힘을 너무 오래 주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와이어트는 저격수라는 그의 보직 특성상 생리 현상을 참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에 따른 배변 장애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죠. 한국인 의사는 와이어트가 심각한 치질에 걸렸으니 빠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온 와이어트는 자신은 안 그래도 미국 인류의 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자신은 스트레스성 위험일 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침착하게 여러 검사 결과를 보여줬고 미국 병원에서 오진을 내린 거라고 설명해줬는데요. 와이어트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그동안 미국에서의 제군 생활이 전부 부정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졌다는 미국이지만 와이어트는 수개월이나 대기하고도 오진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백화점에 있는 작은 병원마저 미국 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한국 병원의 차원이 다른 접근성과 높은 의료 수준에 저희는 그동안 최고라고 알고 있었던 미국은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후진국일 뿐이었구나 싶어서 씁쓸한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병원 직원은 저희에게 한국은 중소형 병원과 대형 병원과의 의료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녀는 지금 받은 검사 결과를 대형 병원에 보냄으로써 곧바로 수술을 받아볼 수 있게 준비해주겠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또한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수술비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이건 저희의 그간 미국에서의 생활에 회의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사실 치질 수술은 미국 군병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수술인데요. 미국의 사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으려면 또 몇 달을 대기하는 건 기본이고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술비는 덤일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수많은 치질 환자가 고통받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술비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기적을 바라면서 변기에 앉을 뿐 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저 동네 쇼핑을 하면서도 소풍 가듯 아무렇지 않게 치질 수술을 받을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이런 믿기지 않는 병원 시스템에 존경심마저 느끼게 되었죠.
어쨌든 와이어트는 한국에서 기절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수술비 때문에 파산할 뻔했다며 감사를 표하더니 이내 며칠 뒤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가진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가기로 결정하더군요. 그렇게 한국에 오자마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저희는 한강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숨을 좀 돌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어째서 밤공원 같은 위험한 곳에 간단 말인가요? 사실 미국의 밤공원은 각종 약쟁이들과 불법 조직원들이 점령해버릴 정도로 위험한데 오죽했으면 미국의 공원은 시야가 방해되는 나무나 구조물들을 전부 제거해버렸을 정도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특수부대원인 저조차도 밤공원은 무조건 기피하는 장소죠. 그러나 그렇게나 겁 많던 잭은 한국에서 살더니 완전히 변해버렸는지 앞장서서 저희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원 이곳저곳에는 라면, 자판기가 가게밖에 버젓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구는 가열 기능도 있었고 심지어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고가의 전자제품을 한밤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밖에다 둘 수 있단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자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집의 물탱크와 식수까지 훔쳐대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범지역 몇몇은 아직 상하수도 및 전기 개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밤에는 불을 켤 수도 깨끗한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믿기지 않는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굉장한 편의성과 치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독하게도 위험한 밤공원이지만 한국의 밤의 한강공원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맥주를 즐기거나 자전거나 달리기 등 여러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강의 이러한 여유로운 분위기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라면 기계에서 끓인 한강라면을 먹으며 와이어트에게 2인 자전거나 함께 타보자며 농담도 건네봤는데요. 와이어트는 질색을 하며 또 기절하긴 싫다고 거부할 뿐이었죠. 어쨌든 저는 그제야 비로소 잭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잭은 주한미군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평생 동안 한국에서 살겠다며 한국에서 살 집까지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을 두고 한국에 살려는 잭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잭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한국은 미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저희 부대원들조차도 눈이 돌아가게 할 만큼 멋진 국가였거든요. 교육 364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편안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